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소셜 오거니제이션인데 사실 많은 기술들을 전략기술 톱10에서 뭐 가볍게 제가 설명을 할 거다라고 했더니 한 주제를 딱 뽑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클라우드는 별도의 세션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 세션을 뽑은 이유는 9월부터 최근까지 2달여 동안 2번의 해외 출장에서 가장 감동받았던 이슈이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자주 보는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어떤 신기술에 관련해서 이렇게 막 필이 막 꽂힐 때는 검증 프로세스가 이렇습니다. 저도 어쨌든 뭐 가트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놈이다 보니까 가트너 포레스트 리서치 같은 글로벌 리서치 기관들의 자료를 자주 봐요. 주로 보는 게 가트너, 포레스트, 오범, 양키그룹 이런데 쭉 보다 보면 그 기술이 사실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확신이 안 서지 않습니까? 그때 마지막 활용 점정을 해주는 자료들이 뭐냐면은 맥킨지나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뭐 MIT 슬로운 매거진 이제 이런 소위 이제 글로벌 컨설팅 펌이나 혹은 글로벌 MBA 기관들의 그런 이제 보고서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올 하반기에 이 말씀드렸던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맥킨지, 슬로운, MIT 슬로운 경영대학원 이 관련 자료들 중에 소셜과 관련된 글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확신이 들었죠. 아, 저 소셜은 정말 주목해서 봐야 될 거다. 왜냐하면 그런 매거진들이 강조하는 개념은 소셜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을 절대 강조하지 않습니다. 소셜 기반으로 비즈니스 혁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리서치 기관과 글로벌 컨설팅 기관, 글로벌 뭐 MBA의 그런 뭐 알려진 그런 매거진들에서 모두가 다루는 주제라면 충분히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페이스북에 제가 아마 중독된 것 같습니다. 우리 애들이 내가 싸이월드 하지 말라고 하도 야단치다가 이제는 애들이 아빠 페이스북 좀 그만하라고 야단칠 정도가 됐으니까 페이스북을 쓰면서 느꼈던 그런 소셜 환경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이 세션을 준비를 했고요. 여기 말씀드릴 내용은 가트너 얘기를 기본으로 하되 제가 2달 전에 듣고 왔던 셀즈포스닷컴의 소셜 엔터프라이즈 전략,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리서치 기관의 가장 최근의 소셜 이노베이션에 대한 그런 주장들을 좀 섞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조선일보 위클리비지에 이런 기사가 떴었죠. P&G의 마케팅 담당 임원이죠. CMO가 했는데 펜퍼스라는 기저귀, 그 P&G의 프록트앤갬블의 기저귀를 새로 내놨는데 페이스북에 몇 명이 불만을 올렸대요. 근데 이 사람 얘기가 그 8명 정도는 아예 뭐 저 정도는 뭐 무시하고 가자고 했는데 금방 그 불만자가 3,000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장난이 아니네 싶어서 회사에서 대응을 하고 난리가 났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8명의 그런 페이스북 불만자가 회사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사소한 주변의 사례에서도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념에 대한 부분인데요. 왼쪽 이제 소셜 엔터프라이즈, 웰컴 투 디 소셜 엔터프라이즈는 이제 세일즈포스닷컴이라는 회사가 주장하는 이제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회사는 뭐 아시다시피 세계 최대의 사스 업체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마케팅 전략을 소셜 엔터프라이즈 구현으로 완전히 다 바꿨어요. 근데 소셜 엔터프라이즈를 제가 안 쓴 이유는 저게 뭡니까?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얘기할 때 그 사회적 기업이라는 일반 명사가 마치 SNS를 잘 다루는 능동적으로 도입한 기업인 것처럼 사실 그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제 범용적으로 쓰기엔 좀 한계가 있겠다 싶어서 오른쪽은 이제 가트너가 이번에 발표한 신간이에요. 국내 아직 번역본은 안 나왔는데 소셜 엔터프라이즈로 진화, 소셜 조직으로 진화하려는 기업들은 뭐 한 30몇 불밖에 안 하니까 꼭 한번 일독을 해보시길 그런 권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가트너의 소셜 조직이나 세일즈포스닷컴 소셜 엔터프라이즈라는 거는 서로 이제 같은 개념이지만 또 다르게 쓰이는 거고, 구글에도 이제 검색을 해보면 얼마 전까지 소셜 엔터프라이즈 검색하면 반은 IT 전략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반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IT 전략에 대한 부분이 검색에서 훨씬 많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글로벌한 IT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가트너가 주장하는 소셜 조직이란 무엇이냐? 기업의 중요한 비즈니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능동적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소셜미디어를 쓴다고 하면 외부적인 고객과의 관계에서만 쓴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부의 임직원들의 그룹웨어 지식관리를 대체할 만큼의 그런 강력한 툴로서 부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되게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의 한테 우리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임직원들, 파트너를 이용한 그들의 집단지성을 회사의 능동적인 변화와 혁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셜미디어를 활용을 하는 거죠. 그걸 잘 쓰는 기업이 소셜 조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중적인 협업이에요. 매스 콜래보레이션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소셜미디어라는 툴이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커뮤니티. 커뮤니티는 어쨌든 사람들이 관심사를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있어야 되고, 퍼포스.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회사의 정책과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어우러졌을 때 소셜미디어 기반의 대중적 협업이 가능하고 그것이 원하는 중요한 비즈니스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걸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매스 컬래버레이션이지 기술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소셜 엔터프라이즈는 무엇이냐? 요거는 이제 그 세일즈포스닷컴이 발표를 하고 났을 때 미국의 유명한 다치스 그룹이라고 있어요. 엔터프라이즈 2.0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블로거가 운영하는 컨설팅 기관인데요. 거기서 이제 세일즈포스닷컴의 주장을 기반으로 이렇게 그림을 좀 만들어 본 모양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너무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인용을 했는데요. 맨 오른쪽 보시면은 이제 E2E나 E2B, 그러니까 인플로이와 인플로이 간에, 인플로이와 비즈니스 간에, 이거는 이제 과거에 얘기하는 엔터프라이즈 2.0이라는 거죠. 웹 2.0 테크놀로지를 위키나 블로그 같은 것을 도입을 해서 기업 내부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임직원 간에 소통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컨슈머와 비즈니스, 비즈니스와 비즈니스, 파트너 간에는 다 소셜미디어가 다 관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주체, 고객, 우리 회사 임직원, 우리 파트너, 이 세 주체가 모두 동일하게 소셜 네트워크에, 우리 회사가 쳐놓은 소셜 네트워크 그물망에서 놀 수 있어야지 소셜 엔터프라이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소셜미디어를 깔아주고 잘 쓰도록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왼쪽입니다. 그 소셜 데이터들을 잘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앱에서 나오는 소셜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해야지 능동적인 변화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셜 엔터프라이즈는 어쨌든 이 각각의 참여자들이 모두 참여를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얻는 정보를 가지고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분석 작업이 결부돼야지 소셜 엔터프라이즈가 된다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 관련해서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올 초 조사한 자료인데요. 소셜미디어를 뭐 어디다 쓰느냐, 왜 쓰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제 맨 위에는 이제 각각의 이제 그 응답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위에 옅은 색은 가장 잘 쓰는 기업들, 효과적으로 잘 쓰는 기업들에 대한 응답자들이고요. 밑에는 전체적인 기업들의 이제 응답 수치를 쓴 겁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회사의 브랜드나 제품에 대한 그런 어떤 프로모션을 하겠다. 우리가 뭐 흔히 생각하는 거죠. 그게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SNS 사이트에 페이지나 그룹, 뭐 페이스북에 팬페이지를 낸다든가 또는 트위터에 회사 계정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과 양방향 소통, 양방향 소통. 뭐 국내 기업들 같은 게 잘 하고 있나요? 뭐 아주 일부 기업들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이 되고 있는 거죠. 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를 두 번째로 본 건데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한 2,100개 기업을 조사를 했더니 무려 79%의 기업이 현재 소셜미디어를 채용을 했거나 소셜미디어를 곧 론칭을 할 거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치죠. 근데 가트너 주장은 뭐냐면 엄청나게 관심이 높지만 기업들의 준비 정도, 소셜미디어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려는 준비 정도를 놓고 보면 여전히 어설프다라는, 어설픈 이유가 좀 나오는 거죠. 소셜 애널리틱스, 어널리시스 툴을 쓰는 기업이 뭐 응답자가 23%밖에 안 되고, 데디케이트된 버짓이 있는 데가 20%밖에 안 되고, 뭐 소셜과 마케팅을 통합해서 활용하는 기업이 응답자가 7%밖에 안 된다는 이런 수치들 때문에 가트너는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소셜미디어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소셜미디어를 채용하는 기업도 엄청 많아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소셜 기반의 혁신을 하는 데는 너무너무 한계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적어도 IT 업계에 계신 여러분들처럼 전문가이신 분들은 여기 있는 툴들에 대해서는 대충 다 꿰고 있거나 이 중에 절반 정도에서는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드인 정도는 아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페이스북을 쓰다 구글 플러스도 경험해 쓰는 분은 많고 회사에서 뭐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면 유튜브도 활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텀블러는 국내에서는 뭐 아직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터프라이즈 협업 툴인데요. 기업 내부에서 많이들 쓰시는 거죠. 저는 여기서 야머하고 챕터를 쓰고 있거나 얼마 전에 쓰다가 지금 안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중에 하나 이상은 어쨌든 대부분 무료 소프트웨어 서비스들이니까 도입을 하셔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강점을 회사 내 임직원들 간의 컬래버레이션, 협업에 한번 채택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진 것은 야머고요. 야머고 셀즈포스닷컴이 요즘 국내에서 장사를 좀 열심히 하면서 챕터를 쓰는 고객들도 좀씩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왜 소셜화가 돼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담은 자료들이 참 많은데 가장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준 게 이 포레스트 리서치 자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생산성을 높이는 거예요. 소셜 네트워크가. 물론 소셜 네트워크를 많이 쓰다 보면 회사 임원들 중에 야, 그거 쓸데없는데 왜 시간 보내고 있어? 이런 비판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소셜 네트워크가 프로덕티비티, 생산성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당연히 이제 저희는 이제 IT 기자이기 때문에 워낙 글로벌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메일 뉴스레터를 뭐 수백 군데를 보죠. 미국의 유명한 IT 매거진, 글로벌 IT 매거진, 아까 말씀드린 전 세계 10대 컨설팅 기관, MBA 관련된 뭐 보고서들 뭐 수없이 보는데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RSS 피드를 활용하거나 그렇게 하다가 제가 지금은 다 페이스북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런 기업들은 대부분 페이스북에 팬페이지가 다 있거든요. 그 팬페이지에는 자기네들 최신 정보들이 다 올립니다.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타임라인을 보통 보면 인기 순으로 나오는데 최신 순으로 바꿔야 되는 불편함은 약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페이스북까지 저도 뭐 쓸데없는 시간 솔직히 많이 보내요. 뭐 대학 동창들하고 채팅하면서 뭐 말장난도 하고 하지만 많은 경우 제가 업무에 활용하는 이메일의 상당 부분은 RSS 리더의 상당 부분을 페이스북이 대체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어쨌든 개인적인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stay in the know. 그러니까 남들보다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뭘 잘 아느냐? 고객의 불만도 먼저 잘 알아야 되고 회사의 전략도 잘 알아야 되고 근데 옆에 부서가 뭐 하는지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셜 네트워크를 쓰면은 회사 내 어떤 움직임, 우리 파트너의 생각, 고객의 불만 이 모든 것을 남들보다 훨씬 지금보다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세 번째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거죠. 뭐 이런 작업들의 결과로 회사가 혁신을 하면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거겠지만 네. 소셜 테크놀로지 사용하는 이유에서 보면 뭐 다시만 내용입니다. 업무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외부와 컬래버레이션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의 이유가 나와 있고요.
SNS 시대에 이제 바뀌는 역할인데요. 이런 거죠. CEO는 회사의 레비뉴와 고객 유지 이런 데 관심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데 대한 관심보다는 크로스 오거니제이션 콜라보레이션, 그러니까 회사 내 각 부서 간의 협업 이런 걸 촉진하는 데 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객이 다이렉트로 우리 회사 업무에 또는 신제품의 서비스에 관여할 수 있도록 이제 제품의 론칭 과정이든 개발 과정이든 서비스 후 과정이든 어떤 부분에서든 고객 의견이 능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이제 HR 부분을 보시면은 기존에는 이렇게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게 HR에서 교육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죠.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 뛰어난 사람들의 그런 메시지를 동영상을 통해서든 무엇이든 여러 가지 다른 포맷으로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치 P2P 같은 피어 투 피어 간의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SNS를 관련된 미디어 툴을 도입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이런 역할과 책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는 거죠. 특히나 CEO, 탑 매니지먼트가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포레스트 리서치 작년 말 조사인데요. 일단 웹2.0 콜라보레이션 관련된 웹2.0 협업 툴 관련된 설문조사를 했더니 거의 60%의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툴에 대한 관심은 급격하게 높아진다는 거죠. 아까 앞서 보였던 뭐 IBM 그리고 자이브, 뭐 챕터 이런 엔터프라이즈 협업 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툴들 중에 뭐 유료 툴도 있고 무료 툴도 있는데 기업들의 도입은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B2B 기술 중심으로 본 그런 기업들에 대한 기술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포레스트 리서치가 설문조사한 건데요. 왼쪽에 이제 이 사다리가 뭐냐면은 맨 밑에 인액티브, 뭐 제대로 쓰지 않는 사람에서부터 이제 소셜 테크놀로지 크리에이터, 창조적으로 쓰면서 자기가 컨텐츠를 많이 올리고 유튜브에 동영상도 올리는 그런 사람들까지 쭉 7단계로 나눠놓은 곳인데요. 2005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상위로 올라가서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만큼 처음에 아래쪽에 스펙테이터 같은 이제 눈팅 쪽이라고 하죠. 열심히 보고만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서 점점 본인의 의견을 댓글을 단다던가 예를 들면 창조적으로 본인의 컨텐츠를 올리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맥킨지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뭐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글자가 너무 적은데요. 하여튼 핵심적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웹2.0 기술, 그러니까 맥킨지는 뭐 소셜 엔터프라이즈, 소셜 오거니제이션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웹2.0 관련해서 매년 8월인가 9월쯤에 이런 자료를 내놓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77이라고 나오는 게 이제 응답자들 중에 퍼센테이지고 그 옆에 30이라고 나온 것은 그 응답,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스피드 오브 액세스 날리지, 그러니까 정보, 지식을 접근하는 데 대한 속도, 그 속도가 얼마나 향상됐는지에 대한 평균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0% 정도 좋아졌다는 거죠. 이렇게 웹2.0 기술을 채택한 기업들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분명하게 측정 가능한 비즈니스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 장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장표는 이제 여러 가지 효과 중에서 비즈니스 기업의 타입을 4가지로 나눴어요. 네트워크가 잘 안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인터널리 네트워크가 잘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엑스터널리 네트워크가 잘 돼 있는데, 그 다음에 풀리 네트워크가 돼 있는데, 근데 풀리 네트워크가 돼 있는 기업들이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 응답자 수가 한 2,000개 기업 정도 되네요. 2,000개 기업이 좀 넘는데 어쨌든 웹2.0을 채택한 기업들이 이렇게 확실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걸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것인데요. 이렇게 미디어 툴을 도입한다고 해서 소셜 엔터프라이즈나 소셜 오거니제이션이 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소셜된 그런 펑션이나 사상이 기업의 각 프로세스에 다 녹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지금 생각하면은 기업에서 마케팅, 프로모션 하는 용으로만 소셜미디어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거는 출발로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발전적인 소셜 조직화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인터넷에서 잘 처리를 해가지고 이게 빅데이터가 되는 거겠죠. 기존의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가지고 해결하기 힘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PR과 인터랙티브 마케팅 부서뿐만 아니라 커스터머 서포트, R&D, 심지어 R&D 같은 데도 이런 각종 정보들이 소셜 네트워크에 떠다니는 정보들이 우리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 얘기인데요. 우리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쓰지 않습니까? 이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주로 제조기업들이 많이 쓰는 PLM 애플리케이션 업체가 작년에 완전히 소셜 열풍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글로벌 컨퍼런스 갔다 온 저희 회사 후배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 중요한 세션들이 그 PLM 솔루션 업체들이 내놓는 소셜 애플리케이션 관련된 툴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소셜 미디어가 기존의 회사 내부에서 그러니까 개발 부서와 마케팅 부서, 제조 부서, 기획 부서 간의 협업뿐만 아니라 고객과 파트너와 그 기업 간의 협업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제품에 대한 신제품 아이디어를 낼 때 회사 내에서 유관 부서가 모여서 브레인스토밍 하는데 그게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크라우드 소싱, 아주 대중으로부터 소싱을 하는 거죠. 그 아이디어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 고객의 목소리를 어떻게 청취를 할 것인가, 그걸 이제 보다 더 능동적으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서 청취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제품이나 프로타입이 나왔을 때 즉시 그걸 돌리면서 고객으로부터 대중적으로 리뷰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이 과거의 전통적인 PLM 프로세스와 소셜 콜라보레이션 프로세스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대중적인 애플리케이션들마다 다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진화됐을 때 진정한 의미의 소셜 오거니제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 뭐 뒤에도 같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처럼 이제 비즈니스는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든 하지 못하고 있든 점점 더 소셜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P&G 마케팅이 말씀드렸죠. 데일 고객 지원 같은 경우는 트위터에 데일 그 아이디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유명하죠. 외신이나 이런 트위터 관련된 레퍼런스 자료 보면은 항상 언급될 정도로 프로모션 도미노 피자 그 포스퀘어를 이용해서 포스퀘어라는 게 뭐죠? 제가 어디에 있다라는 정보를 이렇게 GPS 통해서 올리는 건데 포스퀘어와 사용자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출이 엄청 올랐죠.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도 좀 그런 것들이 좀 활발히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다운플레이스나 KTH, 아이민 같은 서비스들을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런 서비스들이 역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셜 미디어를 이렇게 도입을 할 때 소셜 미디어를 어떻게 도입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가트너의 아까 얘기한 말씀드린 단행본에 충분히 좀 설명이 좀 돼 있는데요. 일단 당연히 비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조직적 협업 및 변화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프로세스에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적용되는 프로세스. 왜냐하면 소셜미디어를 도입하다 보면 기존 프로세스의 변화가 불가피한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갑자기 고객의 불만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트위터로 올라왔을 때 어떻게 응대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세스를 확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각종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왜냐하면 이게 타임라인이 워낙 빨리 흘러가기 때문에 좀 이렇게 트래픽이 많다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우리가 능동적으로 확인을 못하고 놓칠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 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각각의 이제 액티비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매트릭스도 물론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야머 같은 공짜 툴을 쓸 것이냐, 아니면 야머의 프리미엄 버전을 월 몇 달러씩 주고 쓸 것이냐, 또는 세일즈포스 같은 채트를 쓸 것이냐,
자이브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쓸 것이냐.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기술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셜미디어를 혹시 도입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성숙도에 대한 평가를 좀 할 필요가 있죠. 일단은 처음에는 대단히 직자적인 그런 환경이에요. 직자적으로 대응하는 건데 기업 내부에서 이런 경우라면은 당연히 탑 매니지먼트와 주요 비즈니스 부서를 대상으로 소셜미디어에 대한 교육을 좀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데디케이트된 인력이 있어서 막 이제 이런저런 소셜미디어 관련된 프로모션을 시작한 기업들, 이제 실험 단계 기업들인데 이런 경우라면은 그 가이드라인이나 정책을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머징 단계, 낮은 차원의 어떤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더 회사의 공식적인 차원의 프로세스를 만들 필요가 있고요. 인티그레이트 되면은 이제 회사의 전체적으로 각종 프로세스에 녹아들어가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체적인 거버넌스 이슈가 물론 중요하고요. 거버넌스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가 참 궁금했는데 각 사업본부 밑에 소셜팀이 있는 경우 메두사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가트너 주장에 따르면 65% 이상의 기업이 그 모델을 채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은 사업본부와 동격으로 소셜 전담팀이 있는 경우 그 경우는 한 2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0% 되잖아요. 나머지 10%는 CEO와 사업본부 사이에 전체를 총괄하는 소셜미디어 전담팀을 두는 기업이 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트너 주장에 따르면 각 사업본부, LOB, 라인 오브 비즈니스 하단에 소셜 전담팀이 있는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 65%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게 좀 대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 단계죠. 그래서 그런 소셜미디어를 도입하고 나서 각 비즈니스 프로세스, 각 부서가 어떻게 최적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발전 대책을 만들 수 있는 단계가 돼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장표인데요. 이게 좀 우스갯소리로 좀 넣어 놓은 것입니다. 소셜미디어를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기업의 경영진의 시그널 10가지입니다. 야, 우리 애들 소셜미디어 쓰는데 말이야, 아유, 걔들 안 되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소셜미디어 자식들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경영진이 있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웹 2.0으로 이걸 이용해서 엔터프라이즈 2.0 가는 게 워낙 안 됐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웹 2.0의 블로그나 위키를 회사의 엔터프라이즈 전략에 쓰는 기업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미국의 기업들은 보면 톱 매니지먼트는 다 블로그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참여, 개방, 공유라는 웹 2.0 정신을 경영진이 모두 능동적으로 공유하고 실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소셜로 가기가 훨씬 편한 거예요. 근데 국내 기업들은 그런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블로그를 대필하도록 한다든가. 그 회사 내에서 IT 부서에서 자, 우리가 날리지를 공유하기 위해서 위키 사이트를 만들고 블로그 사이트를 만듭시다. 근데 사장님하고 부사장님도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알았어? 그래놓고 야, 누가 대필해 줄 거야. 이런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소셜화를 막는 경영진의 잘못된 자세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LG CNS 같은 경우가 이제 페이스북 못하게 하나 아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런 건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직원들한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게 더 맞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뭐 우리 회사에 대한 험담을 한다던가 야, 그거 쓸데없는 채팅만 하려고 하면 시간 낭비한다던가 이런 이유로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 차라리 하루에 몇 시간을 정해서 그 사이트를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뭐 여지를 좀 주던가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우리 고객은 대부분 저기 중장년층이야. 그 중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하는 사람들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 페이스북에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인 연령층이 몇 대인 줄 아십니까? 55세 전후입니다. 최근 1년간을 놓고 보면. 제 이후에 말씀드릴 장동인 대표님도 내일 모레 60이신 분인데, 그 장 대표님, 와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안 계신 줄 알고. 거의 페이스북 광이시거든요. 저분도 거의 이제
스마트폰으로 주로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실수록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럼 소셜미디어 프로젝트를 회사에서 막 하는 거죠. 근데 야 그거 뭐 짜잘이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인터넷을 투입시켜서 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관련된 프로젝트 하면서 거기에 새로운 인풋이 필요한데 그게 뭐 필요하냐고 뭐 알아서 잘 도와주고 있다고 그냥 provide and pray, 그러니까 공급하고 이제 잘 되길 기도만 하는 거죠. 그런 자세를 이제 취하는 경우도 이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딱 위에 보고 있더니 위에 임원이 야 소셜 미디어로 돈 번 기업 딱 대박 확 그냥 해버리고 싶죠, 그죠? 예,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셜 미디어는 그 잠재성을 놓고 보면 물론 이제 돈을 번 베스트 프랙티스도 우리가 참조를 해야겠지만은 저런 데 너무 연연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과 관련된 거죠.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단기별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뭘 얻을 것인가. 그게 아니라 일단은 야 도입해놓고 뭐 기대하는 거죠. 잘 될 거라고.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셜미디어를 열심히 쓰라고 독려해놓고는 회사가 감시를 하는 거죠. 포스팅 하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검열을 하는 프로세스를 밟는다면 이거 역시 정말 무식한 일환이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이제 페이스북에 팬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 회사도 소셜미디어 관련된 전략을 실현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정말 큰 발걸음 중에 발가락만 살짝 움직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페이스북의 팬페이지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그 안에서 뭐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은지 사실은 저도 이제 최근에는 페이스북 기반의 거래 처리, 트랜잭션에 관련된 걸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면 글로벌 기업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페이스북에서 직접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페이스북의 무한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도 못하고 그냥 팬페이지 만들어서 주변에 막 메일 보내서 제발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뭐 이렇게 홍보하고 있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소셜 조직에 대해서 뭐 시간이 다 끝나가는데요.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면 일단은 CIO 조직에서 오신 분들은 회사 내에 야머나 챕터 같은 무료 툴을 반드시 채택을 해보시고요. 대신 이제 아까 가트너의 그 소셜미디어 도입 프레임워크에서 나오듯이 목표와 단계별 발전 모델을 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라는 게 저희 회사는 제가 기존에 있던 제가 CIO 뷰지 편집장 맡을 때 야머를 오래 썼거든요. 야머를 오래 쓰는데 어떨 때는 기존의 회사 내 신문사 기자 프로세스라는 게 있는데 그게 막 저촉되는 아이디어들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막 좀 더듬더듬 하니까 후배들이 아 선배 왜 이렇게 팔로우한 게 느리냐고 비판도 막 올라오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프로세스 중에 소셜미디어로 영향을 미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고민하실 필요가 있고요. 솔루션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이 중에 아주 특별한 업체들만 해당되겠지만은 기존에 고객 기반이 대기업 중심이고 고객 기반이 좀 탄탄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소셜 미디어 중에 기업용 트위터 같은 걸 개발해 보시는 것도 좀 고민을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 트위터의 펑션들이 너무너무 간단한 거기 때문에 제품의 구조가 저렇게 복잡할 수가 없고 정말 금방 개발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소셜미디어 관련된 시장을 그냥 무주공산으로 바라보고만 보고 계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고 제 생각에는 글로벌 기업들 중에 소셜 애플리케이션들 개발하는 기업들이 많고 특히 IBM, 오라클 이런 데들이 점점 자기네 포트폴리오에 그걸 담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이제 싸움이 버거워진다는 거죠. 근데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들 본사들이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2, 3년 있어야지 겨우 론칭이 되거든요. 여기 제가 보기엔 대부분 좀 수합하시는 게 좀 느려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따지면 지금부터 3, 4년 정도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그동안의 고객들을 선점하실 기회가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뭐 저희도 야머 쓰고 했지만은 그 외국 툴들 같은 경우 뭐 편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기능상의 한계도 좀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인터페이스에서 영어 중심이라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고객들이 편할 수 있는 기존의 글로벌 툴들의 장점을 기능만 충분히 살려서 로컬 버전을 만드신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기업이든지 내부에 소셜 툴들을 당장 도입해서 써보시면 그 파괴력을 금방 느끼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걸 통해서 뭔가 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